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미쳐 돌아간다. 우리 이제 사법부를 보게 되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판결을 하지? 라고 하는 유창훈 판사로부터 김동연 판사에 이르기까지 뭐 그전에도 수없이 그런 게 많았고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 그것을 확인하는 뉴스를 보고 제가 경악합니다. 이영애, 배우 이영애, 아시아의 탑 미인인데요. 김건희 여사 친분설 주장한 유튜브 상대 손배소에서 패소했습니다. 와,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안다 모른다에 대한 명확한 판결 같지도 않은 그런 결론을 내면서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일단 좀 보겠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요,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 김진정 부장판사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선고했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영애 씨가 배상해야 될 금액은 무려 2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앞서 이영애 씨가요, 지난해 9월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을 놓고 같은 달 열린 공감TV라고 있죠. 여기는 대표적인 좌파 코드 폭로 채널인데요. 여기서 이영애 씨와 그의 남편 정호영 한국 레이컴 회장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와 친분이 있다라는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런 폭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보죠. 어쨌거나 돈벌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영애 소속사 그룹 에이트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해 10월 정천수 전 열린공감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면서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에서 이영애 씨 측은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한 반면 정천수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닌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닐지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면 그것이 오보가 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논리가 옛날부터 있어 왔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이 이게 길들여지지 않는, 바로잡히지 않는, 정상화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무조건 언론이 피의자가 되어가지고 법정에 가게 되면요, 솜방망이가 내려옵니다. 솜방망이.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그거 있죠. 불체포 특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들도 나중에 사법심사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는 그 정도로까지 배려를 받지는 못해요. 근데 언론은 다릅니다. 언론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솜방망이를 휘두릅니다. 특히 이제 취재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적인 어떤 비리 같은 것은 봐주지 않지만 뭐 보도가 거짓이든 아니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봐줍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고는, 언론 장악이라는 표현을 제가 취소합니다. 언론 플랜드리가 되지 않고서는 정권 유지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론 플랜드리, 기업 플랜드리 이런 말은 있었지만 언론 플랜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용어 자체는 그렇게 없지만 그거는 일상적으로 늘 필요한 거죠. 언론 플랜드리. 보수 정부 중에서도 언론 플랜드리가 좀 됐던 것은 이명박 정부 때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 완전히 안 됐어요. 언론 플랜드리가 안 되고 언론과는 적대적이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언론 프렌들리가 아닙니다. 도어 스태핑 같은 것으로는 언론 프렌들리가 안 돼요. 언론 프렌들리 하려고 그러면 주고받고 기브 테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걸 잘한 게 이제 좌파 정부들이 그걸 잘했죠. 노조 하나로 모든 걸 퉁칠 수가 없어요. 노조 문제도 있어요. 민주노총 같은. 근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 JTBC 같은 이런 보수 매체들은요. 뭐 보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뭐 우리 제도권에서는 보수로 봐주죠 그냥. 근데 보수 같지도 않습니다만 이들도 다 민노총 산하에 그 노조가 있어요. 그렇지만 노조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무늬만 노조예요. 그럼 뭐냐? 그건 족벌이죠, 족벌.
족벌이 만들어낸 거기 어떤 카르텔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위 그 간부들, 핵심 간부들이 이제 거기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죠. 때문에 그런 언론과의 관계를 대언론 관계가 너무도 취약하고 허약했다라고 봅니다. 그 때문에 국정 홍보도 제대로 안 돼. 나쁜 뉴스만 계속 터지고 방어도 안 되고. 그리고 급기야 지금 탄핵 관련해서 보더라도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재판부까지 이런 모양이니까 정말 깝깝한 겁니다. 자,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면 뭐 이게 그냥 정가의 보도입니다. 만병통치야 그냥.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29일 정천수 전 대표 측에 문제의 영상 삭제, 친분술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 씨의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 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 직권으로 화해를 금고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냥. 근데 이영애 씨가 이번에 발끈해가지고 거짓말한 유튜브 채널을 그냥 혼내주겠다라면서 그 금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신청서를 지난달 12일 법원에 제출했고요. 결과적으로 1심자 선고가 이렇게 나왔죠. 그걸 보더라도 정천수 이 전 열린공감 이 대표 측이 그 당시에 뻥튀기 과장했던 게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해 금고할 때. 그때는 오히려 저쪽은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고 이쪽이 이제 이영애 씨 쪽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계속해서 본재판으로 들어갔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 결과가 오히려 김건희 여사 친분서를 주장한 유튜브 상대에서 이영애 씨가 패소해버렸다. 와, 이런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당시에 이제 정천수도요. 같은 날 법원에 이 신청서를 냈었죠.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정식 판결을 내렸고요. 한편 이제 이영애 씨가 정천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은 별도로 서울고등검찰청이 수사 중입니다. 이거 민사적 판결이고요. 자, 이 형사 판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좌파들 특히 이제 이 좌성향 언론 아니면 대부분의 언론 자체가 약간 그 좌성향을 띠고 있고요. 진보연하죠, 진보연. 뭐가 진보인지 그거 사실은 개념적으로 애매합니다만 그야말로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보도 관련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야말로 정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게 국민이 알 권리 바로 그겁니다. 그걸로 그냥 다 퉁치고 넘어가요. 그야말로 그냥 만병통치약, 만사형통입니다. 자, 이런 재판부를 상대로 지금 소위 이제 정권 차원에서 큰 재판을 여러 개 두고 있는데요. 이제 믿을 수가 있을까? 믿음이 갑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윤 대통령도 지금 걸려 있고 등등 해서 탄핵 재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물론 헌법재판소와 일반 법원은 다릅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하게 합니다. 참 섭섭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